안녕하십니까. 잡박소식입니다. 오늘은 거짓과의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아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거짓과 싸워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곧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정말 최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첫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열매는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있지만 그 본질은 파멸이었습니다. 그 거짓에 속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 죄를 짓게 하고, 그거를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제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 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했다 하면서 그게 이제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본질적인 거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이제 또 다룰 텐데,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CCC에서도 이야기를, 사형리라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내 자신의 왕좌에 하나님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죄입니다. 어쨌든 저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달콤하게 위장을 하고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제 유혹은, 사탄은 우리가 아주 좋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성경에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이 진짜 막말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만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지금 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엄청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황금사원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걸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스러운 이제 장소, 그러니까 3대 종교에, 지금 현재 3대 종교에 이제 성지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무함메드가 승천했다라든지,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는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좀 싸우지 않고 팔레스티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성경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는 게, 이쪽은 이쪽은 기독교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쪽 반은 이제 이방인에게 주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 줄 알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곧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고, 그거를 완전히 해결할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내일 당장 되는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지금 내일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적그리스도조차도 아마 광명의 천사로 좋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보면, 사실은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눠가지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인데 동등하게 다 같이 행복해 자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듣기에는 좋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난 냉전 역사가 오는 날까지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국가들은 어떻게 됐나요? 독재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증명됐어요. 뭐 지난 70여 년, 뭐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된 사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경계해야 되고 했지만 이상하게 북중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존재하죠. 근데 그 공산주의는 이미 밝혀진 현실이고 밝혀진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좌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겉에는 사탕 발림처럼 이렇게 사탕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설탕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안쪽은 그렇지 않죠. 엄청 쓰죠. 뭐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잘 먹기 위해서 겉에는 이제 설탕 같은 걸로 씌워져 있고 안에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다만 어쨌든 공산주의는 서로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인 정의와 위선. 사실은 이제 또 모순된 게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성 인권을 이제 말살하고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아동 결혼을 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 단체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오히려 옹호를 하죠. 여성 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꼭 팔레스타인 해방 국기를 들고 있죠. 그들의 이제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성의 인권을 진짜 사실 개만도 못할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애 낳는 기계 정도로 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가 있지만, 근데 여성 인권에선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여성 인권이 어떻든지 난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의 해방, 우리의 그거. 정말 여성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을 위하는 척만 하고 있다라는 게 위선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일들이 있죠. 광우병 파동. 제가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 고기를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송송 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렇게 된다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지면은 미국의 소고기가 몇 년 이상이 되어야지 그런 거 다 빼놓고 사실 미국에 소고기가 들어왔고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소고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호주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죠. 근데 그때 저는 좀 놀랐던 게 광우병 파동이 터질 때 소고기를 수입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엄청 들고 나 정말 먹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FTA가 통과되고 그 후로 소고기 무한 리필집이 엄청 생기고 엄청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나는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왜 그 난리치던 광우병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무한 리필집에 전국에 많이 들어섰는데도 그걸 소비하고 먹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좌파들은 안 먹었을까요? 저는 먹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거짓 선동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15에서 20년 정도, 거의 20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난리쳤던 그게 현실은 어떤가요?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죠. 아니 저도 무한 리필 소고기 좀 먹었는데 그때 엄청 생기니까 또 쌌어서 있어요. 소고기가 그때는.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태블릿 PC가 보도가 거짓이었음이 이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막 거짓말을 해요. JTBC에서 손석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건 TV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도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나쁜 뭐 어떤 뭐 액세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상한 게 세월을 통해서 뭐 무슨 어떤 종교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단 종교랑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어떻게든 짜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박근혜 대통령 아쉬운 점 미온적인 태도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해도 안 됐겠죠. 해도 안 된 게 지금 밝혀졌지만 왜 저렇게 싸우시지 않을까, 왜 말 없이 좀 저렇게 하실까 라고 했던 게 좀 그렇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진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분노와 선동에 이끌려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답답한데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국면에 대해서 공수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 공수처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 고위 뭐 공무원에 대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인데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거든요. 수사가 아니라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건. 근데 공수처가 마음대로 한 거죠. 근데 이런 헌법에 있는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고 현재도 내란이 딱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내란범이라 하고 내란 누드머리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는 게 세력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자에게 음주운전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라는 증거가 있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보냈으니까 그 사람이 이미 갇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니까 이적죄라든지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사람은 이적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근데 우리한테는 내란 옹호범, 우리한테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극좌, 빨갱이들이라고 말하면 화를 낼 거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이적죄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적 옹호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폭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극우라는 표현을 제가 극단적이다는 자체를 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됐던 거는 광우병 때였던 거죠. 광우병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을 어떻게 했냐요. 이 사람이 죽창으로 그렇게 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영상으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은 했던 운동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민주화인지 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우리가 싸움의 진실로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화가 나서 거짓은 진실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동이나 이런 거에 중에서 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진실에 서면 됩니다. 진실의 표면에 서면 됩니다. 제가 좌파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좌파였던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정말 왜 모를까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참 여기서 또 저는 감사한 게 이 진실의 편에 많이 서고 진실에 대해서 우리 소리를 쳤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또 우파였지만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거짓에는 정말 소명의 한계가 있고 쟤네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 불같은 이 자유를 향한 이 갈망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잡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